네,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가 제공하는 왁자지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네. 우리 유튜브계의 서성님, 박영식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번 해주세요. 네, 서성님. 네. 오늘 또 이제 빅뉴스가 또 터졌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면 세계 평화를 대한민국이 주도할 수 있다. 이런 멘트를 예, 그렇습니다. 네. 잘하고 알겠습니다. 계시고요. 3일절 경축사 얘기 또 할 거니까. 네, 천공 에디터 우리 박영식 에디터 나오셨고요. 자, 이상민 크리에이터 나오셨습니다. 아니 그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면 좋은 거 아닙니까? 잘못됐어요? 그러면 뭐 어쩔 수 없고 스미마생. 그렇습니다. 이상민입니다. 이상민, 우리 이상민 에디터께서 한일 관계 회복을 이번에. 위해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 일본을 순방하고 오셨어요. 아무도 윤석열의 존재를 모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예, 예, 예. 제가 물어봤거든요. 예, 예. 아는 분들한테 네. 그 윤석열 아느냐? 네. 이러더라고요. 아. 아직도 그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 알고 있는 아, 분들이 그래요. 있어요. 예. 네. 워낙 또 존재감이 있었으니까. 예, 예. 자, 이번에는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 미추홀 지역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임동미을. 네, 임동미을로 외우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 민주당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엉망진창이죠. 엉망진창. 음. 예. 수습 단계 있습니다. 수박들이 좀 가려졌습니까? 찬성표 던진. 뭐 제가 보니까 평화나무 이사장님이 제일 많은 공을 세우신 것 저희가 같더라고요. 전화를 다 하긴 했는데. 네. 뭐, 그래서 그 답변들을 보면 음. 어떤 분이 주동을 했고 네. 또 어떤 분들이 음. 진짜 부결표를 던졌는지 음. CCBB는 가려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그에 대한 책임도 또 져야죠. 지금 어마어마하게 당원들이 이제 반발하고 있는 네.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답변할 수 없다. 이러면 뭐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지. 네. 소신을 밝히지 못하는 것도 그- 문제죠. 네, 네. 이 국면에서는 저 부결표 던졌어요. 이게 스탠다드거든. 그렇잖아. 네. 근데 답변 못 하겠다. 뭐 이런 거면 좀 냄새가 나긴 하고요. 예, 예. 한 가지 뭐, 다행스러운 것은 이재명을 지키자 그러고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지키자고 해서 민주당 입당 러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또 숨기는 힘이 또 있습니다. 그 입당 러시를 왜 하겠어요? 수박들 심판하려고. 분노하신 거죠. 지난 대선 패배 이후에 두 번째 더 큰 아픔이다. 뭐 이런 얘기를. 뭐 이따가 잠깐 얘기할 네.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지 바보 같은 선택을 했어요. 맞아요. 예컨대 처음엔 부결하고 그 다음에는 예를 들면은 반란표로 해서 집어넣는 뭐 그런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전략이죠. 이번에는 이도저도 아니게 해가지고 자기들의 존재감만 드러냈잖아. 그게 좋은 것도 아니고 말이죠. 맞아요. 바로 역풍을 자아내는. 인정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없어요 아직까지. 한 여태까지. 명도. 나는 찬성했다 이 사람은 아예 없어. 인정으로 보이는 사람들 꽤 있던데요. 전혀 없죠. 이런 비겁한 인간들이 뭐 뒤에서 수구 언론에다 대놓고는 협박 들어와도 전혀 굴하지 않는다. 다음에 반드시 부결하겠다. 이딴 소리 하고 있어요. 예. 자, 이번에는 또 우리 정치평론계의 아버지. 네. 아버지. 얘기하면 좀 그렇고. 큰형님 아니고 아버지가 되셨어요. 형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큰형님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정치평론계의 큰형님. 우리 전재환 형님 나오셨습니다. 이제 소리가 안 좋은데 오해는 안 하셔도 되는데요. 코로나 검사해 보니까 코로나 아니에요. 네, 너무 충격적인 예. 거는 우리 전재환 평론가님의 그 2살 위에 남태우 배우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입니다. 네. 왜 충격이에요? 아니 어디 봐서 남태우가 굉장히 젊어 보인 건지 아니면 오늘 뭐 제 발음 분량은 아니고. 예, 말씀해 주시죠. 이거 예. 오늘 뭐 주제 보니까 일본 주제던데 제가 2014년도에 예. 네. 일본 다시 침략을 준비한다는 책도 쓴 적이 있고 제가 전혀 학구적이지 않게 생겼죠. 실제로 책도 한 2권 냈고요. 아이고. 참고로 남책은요 한 30권쯤 냈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기획사 막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웬만큼 얘기하면 이제 그걸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여튼 그쪽 이런 게 끝냈는데 어찌됐든 일본 이야기 할 때 네. 듣지 보지 못했던 얘기 제가 한번 아주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기대됩니다. 아니, 바로 그 이야기 또 풀죠. 그 전재 평론가님, 그 윤석열의 3.1절 기념사 보면은 우리가 저 먹힐만 했으니까 먹혔다 뭐 이런 얘기도 하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일본은 이제 그 파트너다. 네. 협력 파트너. 협력 파트너다 이런 말했고 또 뭐 기가 막힌 말이 있었는데 뭐였지? 그렇지. 우리가 세계사 변화에 준비하지 못해서 그 말이죠. 예. 우권을 두 가지군요. 예, 예. 어떻게 들으셨어요? 너무 놀랐고요. 예. 이제 뭐 미래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과거 정리 안 하고 미래를 갈 수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은 좀 다르다고 칩시다. 한 1000번쯤 양보해가지고. 근데 완전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부분이 있죠. 네. 우리가 세계사 변화에 준비를 하지 못해서 국권을 상실했다. 네. 그 당시에 제국주의가 전 세계에 휘몰아칠 때 일본은 우리나라, 만주, 중국, 동남아, 심지어 베트남까지 침공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국주의 확장한 역사인데 그러면 그 당시에 일본이 점령했던 모든 나라는 그 세계사의 변화에 준비를 못해서 일본에 그냥 잡아먹힌 겁니까? 그러면 준비 못하고 있으면 아무나 가서 침략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발언은 제가 들어본 적도 없고 사실은 극우주의 학자들도 이런 이야기는 워낙 위험해서 잘 안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망해버린 이유를 조선이 식민지로 전락했던 이유가 우리 때문이다라고 최초로 인정한 역사적 대통령이 되셨어요. 뉴라이트 보통 이런 주장을 많이 예. 하잖아요. 식민사관. 네. 그것도 숨어서 하지 드러내는 드러내는 것까지는 아니 않아요. 이제 식민사관이라도 이제 우리나라가 힘이 없었다는 건 학자들 사이에 그 당시에 고한말이 왜 이제 멸망을 하게 됐고 왜 우리가 힘을 못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자강론 이런 거 얘기할 때 되는데 그렇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잖아요. 고한말에 뭐 정말 조선 사회가 어떤 나라였고 또 조선 왕조가 어떤 저거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반성할 때 쓰는 말이지. 자, 우리나라가 이제 그 독립기념일로 사실상 정해놓은 3.1절 기념식장에서 대통령이 우리 잘못으로 일본에게 먹혔다 하는 이야기는 사실관계도 맞지도 않고 두 번째는 대통령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그냥 해버린 거지. 사실은 이제 그 광복절도 아니고 3.1절에 주로 데일 메시지가 많이 나오거든요. 아, 그렇죠. 데일 메시지가 나오고 그래서 일본 언론도 항상 주목하는 3.1절 기념사인데 거기다 대놓고 일본은 이제 협력 파트너다. 우리가 먹힐만 했으니 먹혔다. 이건 좀 망언이죠. 이거 뭐 기념사가 아니라 망언. 그러니까 이제 이완용이가 우리 1919년도에 그 당시에 이제 그 3.1절이 있고 나서 두 달 뒤에 그 매일신보라는 신문에 이완용이 글을 쓴다고요. 예. 그 글 내용을 보면 조선이 식민지가 된 것은 구한국이 힘이 없었기 때문이며 역사적으로 당연한 운명과 세계적 대세에 순응하기 위한 조선 민족의 유일한 활로이기에 단행한 것이다. 야, 그 이완용이 한 말이네. 네. 아니, 뉴라이트가 아니라. 다르지 않다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돼서 어쩔 수 없이 먹힌 것인데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과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본에다가 넙죽 엎드려가지고 우리 잘못으로 식민이 됐으니까 반성할 테니까 일본 우리 손 좀 잡아주세요.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뭐 이제 뭐 분노하지 않는 국민들은 없을 거고 여기 계신 분들 다 굉장히 화가 나셨을 테지만 저는 정말로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네. 이거는 이제 무모함을 넘어 무지함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그 보통 우리가 이제 그 TPO라고 해서 네. 어떤 자리에 가서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잖아요. 네. 가령 예를 들면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들 앞에서 기업의 이익을 강변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참사로 희생당한 희생자들 유족 앞에서 천재지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분은 아직까지 대통령이 아니라 본인이 검찰총장 시절이거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때 새끼 검사들 앞에서 저기 뭐 어디 뭐 조폭 때려잡는 얘기, 기업 총수 때려잡는 얘기, 정치인 때려잡는 얘기 하면서 허허실실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얘기를 3.1절 기념사 자리에서 기념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저는 이분이 어떤 인생을 그동안 살아왔는지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단면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분의 인생 중에 또 이게 있습니다. 그 완전히 친일 성향의 아버지. 아버지로부터 어려서 그것도 있죠. 고무스러워.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고무옷으로 아니 아버지 왜 맞았다. 때리십니까? 아유 이거 너무 아픈데 너무 하십니까? 아유 또 때리네. 아유 참 이거 아버지도 술 드시잖아요. 아유 또 때리네. 그 아버지한테 고무옷으로 맞으면서 배운 그 역사인식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가 후반부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최근에 있었던 정순신 사태와 다르지 않은 것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분이 그러니까 실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번에 그 인사검증 구조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드러나긴 했습니다만 실제 학폭 자체를 애들끼리 때리고 맞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걔가 맞을만 하니까 맞았겠지. 이런 식의 인식이 이제 그게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네. 예. 네, 뒤에 가서 얘기한다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본인은 가서 이렇게 얘기해놓고 뒤에 가서 죄송합니다. 얘기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네, 예, 다 예. 얘기하세요. 아니 어쨌든 이제 그런 게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실이 빨간 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이제 갖고 온 거 대통령이 고쳤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인데 이런 자리에서 이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지. 라고 본인이 직접 수정하고 내뱉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배어 있는 거죠. 나는 이래도 된다. 저는 이제 굉장히 당당하고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혹시 빨간 펜을 네. 백지에 그린 거 아닐까? 평소에 우리가 알던 사진처럼 백지에다가. 백지 들고 아니 근데 아까 그 뉴라이트 정부라고 하셨는데 이명박 정부가 또 뉴라이트의 어떤 한 축 아니었습니까? 그렇지. 이명박 정부에서도 3.1절 메시지를 이렇게 내지 않았어요. 어떻게 예, 되셨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님. 네. 나는 역사를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는 경건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조국 광복을 위해 몸 바친 순국 선열들과 애국지사의 영령 앞에 깊이 머리 숙입니다. 또한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거룩한 희생과 헌신에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해 우리가 나라를 잃은 지 꼭 100주년이 되는 해이며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이자 광복군 창설 70주년이기도 합니다. 우리 또 다른 100년 국가 100년 대결을 준비하는 결의를 다지고자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한 대 뻑 때리고 싶은데 그리고 한마디 하셔야지. 네. 마태유야, 독도가는 헬기 대정해라. 마테오야, 헬기 가져온나? 난 스카이 다이빙 할 거야. 소리 들려줄게요. 근데 이때도 이명박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요.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역사는 바뀌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과거에 이미 일어났던 일은 우리가 바꿀 수 없다고 얘기해서 그만큼 과거에 대한 인식은 분명했는데 야, 이번에 MB가 윤석열 대통령은 MB가 그리울 수가 있네. 정확하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거에 얽매여서 미래 한일 관계까지 포기하고 있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과거에 대한 인식은 있었던 거예요. MB도. 보통 역대 대통령들이 과거에 대한 인식과 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지. 근데 여기서는 내용 다 빼버리고 야 이거 뭐 미래로 가는 거 어떠냐? 아니 뭐 그 이러면서. 그네 누나도 보자고요. 2013년 3.1절 기념사 보니까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역사적 입장은 천년의 역사가 흘러도 변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뭐 높이 살 거 없이 그냥 이게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 우리가 정확하게 이 프레임을 읽어야 될 것이 예. 그런 이명박과 박근혜를 구속시킨 사람이 윤석열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어제 3.1절이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에서의 그 기념식인 날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일본 총리다운 그런 기념사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지금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지금 한일 관계의 그 새로운 관계 형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강제징용 배상 문제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거 우리 정부 아니 제3자 변제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정권은 아무 소용없고 앞으로 우리는 협력 파트너로 야, 오늘 뭐 많이 가면 떨어져. 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아까는 사실 박영식 도락이 떨어졌는데 지금 남영희 무침이 떨어졌어요. 신기하다. 저거 어떻게 알지? 이게 신호야 신호. 우리 순국 선열들이 분노하신 거예요. 맞아. 여기 오셨어. 그러니까 계셔 지금. 아까는 김용민 하고 어전이 떨어졌습니다. 네. 건폭 얘기 늘 하지만 네. 이 사람 머릿속에는 앞으로 자기가 이곳에서 극우보다 더 극우적인 시각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때 가장 핵심적인 일이 뭔지에 대한 생각, 단순한 생각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이거는 3.1절 맥락과는 다르지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거 출마를 했고 낙선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일종의 어떤 긴장감, 경각심, 공포심 이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국민들의 여론 또 인식에 발맞춰야 한다라는 관념이 있어요. 근데 윤석열이는 정계 입문 1년도 안 돼서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지가 생각하고 지가 그냥 지향하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자유. 자유라고 자유. 자유. 자유야 자유. 맞아요. 자유잖아. 아니 자유로 가야지 고 자유로 빠지랬잖아 내가 이 길에서. 아 참 여기는 맛집이 없어. 아 진짜 참 이거. 그러니까 자기만의 자유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의 어떤 생각과 인식, 역사 인식 이런 것들과는 완전히 별개로 내가 생각하면 이게 바로
국가 이념이 된다라는 그 망상에 젖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의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밝히면 그것이 국가의 공식적 의견이 된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말을 하겠다. 자, 그러면 국민들 다수가 이번 3.1절 기념사 인정하지 않을 테고 오늘도 방송 보니까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는 나와서 옹호하는 사람도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다들 큰일 났다고 이거 이러면 안 된다고 지금 요즘 같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언론이 상당히 논란이 있다. 대통령이 이 발언은 국민의 기본 정서도 훼손하는 데다가 일본이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는데 또 그 강제 배상, 징용 배상 결정도 갑자기 한국 정부에서 얘기해서 포스코하고 일본 전범기업하고 합쳐서 무슨 기금 내서 하자는데 일본은 답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막 달아올라가지고 이거 빨리 끝내자고 하고 있고 또 최근에 기시다 후미오가 뭐라 그랬어요? 서로 노력하자가 아니고 너가 노력하라고 같이 노력해서 미래를 개척하자가 아니고 한국이 뭔가 지금 잘못된 것을 노력을 먼저 해봐라. 그거 보고 내가 판단하겠다. 이러면 연상되는 게 없어요. 저하고 이완용하고 둘이서 만나가지고 100년 전에 이완용이 내한테 막 가르치는 건 조선사회는 썩어 자빠졌고 문드러졌고 유교가 결국 세상을 망쳤는데 일본 놈 따라오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예 마리가또 고자이마스 나 무조건 따라가겠다 막 했던 것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럼 자존심은 어디 있냐고. 일본이 그렇게 중요하면 일본한테 과거사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성을 받아내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와, 대통령이 너무 용감한 게 아니고 무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지금 일본은 계속 그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들이 아니 우리가 옛날에 배사했으면 그걸로 끝났지. 뭘 자꾸 같이 재론을 하느냐. 근데 진정성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게 정말 우리 그 일본이 강점할 당시에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진심 어린, 진정성 어린 그런 배상도 아니었고 사과도 없었고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이 태도 자체가 굉장히 모멸적이고 저는 그래서 일본이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는 이상은 이 긴장 관계 계속해서 너희들 역사적 과오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계속 요구하고 그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뭐 일본이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닥쳐 너희는 계속 사과해야 돼.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응? 근데 지금 일본은 사과할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 사과를 요구해야 되는 것이 그게 우리의 국익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뭐 아예 대놓고 그냥 갖다 바치려고 하니까 그렇죠. 아이고 사과 감사합니다. 나중에 주실 사과 잘 받겠습니다. 갖다 바치고자 하는 것 중에 또 하나 당면한 과제가 있잖아요. 히로시마 G7 거기에 어쨌든 얼굴 들밀고 싶은 거야. 가고 싶어가지고. 가고 싶어가지고 거기 불러주기를 원하니 이렇게 아니 가야지 굴절적인. 우리 그 도모다치 만나러 가야지 그. 일본이 아주 좋아하고. 그래서 너무 한심한 거예요. 참. 도모다치라는 말이 친구라는 친구야 우리 친구 파트너. 내 메시지 적어놨잖아. 아니 파트너라고. 대통령 근데 사과를 안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협력 파트너를 합니까? 아니 미래로 가야지 우리가 언제까지? 너 잠비었다 술 받아. 미래로 가야지 우리가. 아유, 저희 대통령님. 그러면은 그게 저 진짜 G7 가고 싶은 게 본인의 뜻입니까? 아니면은 와이프 뜻입니까? 아니 우리 국가 공동체의 뜻인데 뭘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 참. 아이 진짜. G7 가본들 뭐 해요? 할 게 사실 공동체, 없어.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 정치 공동체. 아니 일단 해외 나가면은 네. 안주가 맛있어요. 사실 보다는 보리자루였는데. 일본이 맛있긴 해요. 진짜. 아 저기요. 아 그렇게 나가면 안 아니, 되죠. 일본의 그 와규는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고기 중에 진짜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 특징이 진짜 한 가지밖에 잘 모르는. 그러니까 그래서 더 무서운 사람인 건데, 그러니까 이전에 계속해서 모든 뭐 경축사든 무슨 대통령의 뭐 회견문이든 자유만 외쳤었잖아요. 그게 시장 경제에 대한 자유 얘기를 주로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 식민사관에 달하는 부분은 아버지가 뉴라이트 학자 아닙니까? 그때부터 뼛속 깊이 가지고 있는 친일 사관인 것 같아요. 이게 일본에서 보면 아베의 그 수정주의 아닙니까? 이것에서 변화된 생각을 하나 하지도 못하는 것과 더불어서 아까 초반에 얘기한 천공 스승의 영향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혹이 의혹인데 실제로 이제 강연에서도 세계 평화를 주로 이제 강조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웃 나라들과는 막연하게 유튜브에 방송이 있었어요. 아, 실제 그런 얘기를 많이 일본과 합니다. 화해하고 조금 잘해야 과거, 돼. 조금 과거. 예, 많이 예. 과거로 가야 돼요.
그때 수염이 검은색이었어. 그때는 머리도 검정색이고 수염도 검정색이고. 정권 교체 후에 하얀색으로 바꾼 거. 그건 아니고 이제 나이가 좀 들었기 때문에 꽤나 오래 했어요 그 가면을. 그래요? 근데 거기에 이제 홍기관 정신을 강조하기 때문에 세계 평화의 중심을 이제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된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대부분 이제 지구촌이라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때는 7만 원일 때. 그치 지금은 70만 원이고 7만 원일 때고 맞아. 이렇게 해가지고 아유.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앞으로 계속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이러다가는 진짜 일본 극우의 그 사상에 완전히 몰입해가지고 네. 그 레토릭이 계속 나온다면은 일본 극우는 뭘 원합니까? 분단 체제가 고착화돼가지고 더 나아가서 전쟁이 나길 바란다고 한반도에서 이렇게 되면은 일본 군국주의의 어떤 그 명분이 생기는 거고 핵무장의 명분이 생기는 거고 한반도 개입의 명분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한미일 동맹 운운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천공의 그 메시지 이대로라면은 야 천공이 헷가닥해가지고 미사일을 쏴야 된다. 질량이 있는 미사일로 해서 쏴야 한다. 선제 타격해야 된다. 그렇지. 이렇게 나올 경우 이거 도대체 대책이 어떻게 크게 갈길수록 국익이 좋아진다. 이건 MB인데. 그래? 아니 천공이 제 사람이야. 30시대로. 사실 이런 유튜버도 없어요. 30시대 괜찮다. 뭐 하나 만들긴 해야 되겠네. 무슨 배추도사, 부도사도 아니고. 근데 저는 뭐 어쨌든 초반에 했던 얘기랑 다르지 않지만 초반에 이제 그 기념사 보면은 뭐 순국선열을 강조하고 뭐 독립유공자의 후손들, 독립유공자분들 막 그것까지 안 할 수는 없지. 아니 언급을 하잖아요. 아니 언급을 하는데 아니 사람이 거기 있잖아요. 독립유공자의 후손들과 독립유공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미래로 가자는 그 의견들은 역대 대통령 다 있었잖아요. 아니, 근데 그건 기준을 부정하는 건 얼마나 아니지만. 두는데 여기는 그냥 앞에 역사를 거의 다 빼버리고 역사를 네. 왜곡한 것도 있죠. 아니 진짜 국가에서 아베 노선하고 크게 뭐 다르지가 않아요. 여기서 더 걱정스러운 건 미국에서 네. 이 어제 그 대통령 발언들을 완전히 환영한다? 환영하고 지지하면 환영한다. 성명을 냈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 동북아 질서에서 네. 대한민국을 완전하게 미국, 일본 밑에 하위 개념에 두겠다라는 거 그렇지. 아니겠어요? 정확합니다. 이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에요. 하청의 재하청 국가가 이제 그러니까 한국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는 어떻게 이제 할 거냐고 대통령이 그렇게 진짜 하겠다고 선언한 거나 다름없잖아. 뭐 그냥 때마다 성조기 들고 나와가지고 미국 만세하는 인간들한테 내가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는 한미 관계라고 얘기하지. 한미일이랑 아이고 이 인간들아 지금 우리는 미국을 그 혈맹으로 여기지만 미국은 일본을 혈맹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렇죠. 한국을 하부로 여기고. 아이고 좀 존심 좀 세우고 살자 우리. 그분들 말씀하세요. 그분들 그 이스라엘기는 왜 들고 나오는 거예요? 궁금해요. 시오니즘이에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네. 이제 극우 보수 개신교 네. 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하나의 동맹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가장 대치되는 곳이 어디예요? 이슬람권 아니야. 네. 이슬람을 또 그야말로 범죄 여보하지. 집단으로 여기고 있는 네. 데가 또 한국 개신교라고. 그러니까 한국, 미국, 이스라엘 이 보수들이 네. 이슬람을 혐오하고 북한을 혐오하는 이 집단이 똘똘 뭉쳐가지고 말세 마게도냐 네. 아마겟돈 전쟁에서 네. 우리가 이기자 뭐 이런 네. 얘기예요. 저는 그 팔레스타인 침공을 찬성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 찬성도 해. 그래요? 찬성도 해. 그- 미친 사람들이네. 저기 팔레스타인 거기가 또 저기 회교권 아니야. 이슬람 회교권 아니야. 네. 아유 그러니까 정말 기본적인 논리가 없네요. 논리가 없어 보니까 모든 것이 이제 흑백 논리밖에 없는 거야. 우리 편 아니면 남의 편. 실제로 일본에 가보면 예.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일본 주류 사회 또는 군국주의를 외치고 자민당을 중심으로 막 저렇게 가는 사람들의 원뿌리는 자기 조상들이 실제로 군국주의자였고 그러니까 이제 짧게 보면 뭐 한 50년, 길게 보면 한 150년 동안 메이지 유신 이후에 계속 세계 침탈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자국의 국력을 키우는 과정에서 이제 신주류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이 유럽에 가서 배운 것이 힘이 있으면 다른 나라를 먹는 것이 훨씬 더 국가적으로 보면 더 이기다라고 해서 이제 군국주의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일본은 실제로 너무 많은 재미를 이제 봤지.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이제 실제로 조상들이고 뿌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유교를 과도하게 숭상하는 사람이 있듯이 군국주의를 과도하게 숭상하니까 태평양 전쟁이나 그 이전에 중일 전쟁 이런 것들을 다 미화시켜서 자신의 이제 조상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자부심 같은 거 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제 정치적 뿌리로 가져가고 있죠. 그러면 그게 자민련으로 와서 어떻게 되느냐? 자민련이 지금 50년, 60년 동안 자민당. 자민당. 자민련은 나예요. 제일뿌리가 되어서 일본이 이제 정치를 지배하면서 사실상 일본 사회를 다 이끌고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본능적인 요소인데 제가 다른 한쪽에서 일본을 제가 수십 차례 가봤거든요. 가면서 일본 이제에서 반전 운동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의 고통은 뭐냐면 우리는 이제 피해국이니까 전쟁의 고통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배상하라, 보상하라 어떻게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데 그쪽은 가해국의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또 피해를 당했겠 자기 조상들이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냥 국가가 강대 징발을 시켜서 따라가서 죽었던 그 조상들 생각하면 전쟁이 가지고 있는 공포라는 것이 너무너무 크게 남아있는 일본의 소수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계속 이제 반전 운동을 하죠. 히로시마 있었죠. 나가사키 원폭 투하됐을 때 수십만 명이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그렇지. 그걸 목격했던 사람, 내 가족들이 죽어갔다면 그 전쟁에 대해 어떤 생각이 있겠어. 그래서 결국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일본을 키우기 위해서 자국민들을 엄청나게 고통을 주고 사실은 그 고통이라는 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줬기 때문에 전쟁은 어떤 경우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한국 편을 드는 거라고요. 전쟁 못하게 해야 된다. 과거사 반성시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은 언제라도 이렇게 군사 대국화를 통해서 또다시 무력을 쓸 수 있다라고 이제 가기 때문에 의식 있는 일본인들이 많습니다. 실제 많아요. 그런데 내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하는 거 뭐 정진석부터 해가지고 뭡니까 뭐 식민지 건대화론에 그래서 과거는 과거고 지금 우리가 지금 못해서 망했다 말고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을 조선이 생각해보면 왕조가 썩어서 망한 거지 싸운 적은 없다. 정진석이 이제 돌석자인 줄 알았더니 그런 건 아니고 정진석의 그 외조부. 출신 고등학교가 성동고등학교 제가 나온 학교예요. 오. 그 이제 동문을 대신해서 이제 사과했다. 나한테 뭐라고? 아니. 정말 정말 쓸모없는 정치인입니다. 우리 헌정사의 가장 쓸모없는 정치인이 전 정진석이라고. 다시 한번 사과합니다. 빌리 브런트예요, 뭐예요? 이제 민주당에 오셨으니까 제가 질문하드리는 이제 그렇게가 오늘 뭐 박홍근은 뭐 이완용하고 뭐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의 내용이 거의 뭐 외국나라 다름없다. 외국나라 다름없다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제 반향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뭐 좀 쪼그라들어 있으니까 사실 이거는 국민 전체가 들고 일어나도 시원찮은 정도의 대한민국의 망언에 뿌리를 가까운 흔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이 뭐 대책이 없으니까 좀 너무 이렇게 쳐다만 보고 그냥 멀뚱하게 윤석열 또 이런 말 했네 이렇게 이제 좀 바깥으로 빠져 있는 느낌이 들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사실 되고 가만히 있어야 이것도 돼? 탄핵 사안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요? 대통령의 탄핵 사안까지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보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해야 될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면서 헌법 정신을 위배한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렇지. 근데 저는 이번에 이 3.1 운동을 만세 운동으로 완전히 협력화시켜버린 이것부터 이 출발부터 저는 이 우리 나라의 역사 뿌리부터 흔들어 놓은 곳이기 때문에 따져 물어야 됩니다. 그냥 아니,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참 저 윤석열 탄핵 이전에 한동훈 탄핵부터 좀 해야 네, 된다. 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 탄핵 사안이라고 봅니다. 제1야당 정도가 아니라 제1당 대표를 이렇다 할 그 근거도 없이 증거도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체포영장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거든요. 일단 뭐 이거 갖고 탄핵하기는 쉽지 않지만은 그쵸. 제가 말씀드렸어요. 건 많습니다. 태블릿 PC 건도 있지만은 그 국회의 그 입법사항을 개무시하고 검수 원복한 거라든지 국회 모독죄 그리고 그 국회 모독죄도 있고 피의사실 공표죄 전에 그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 때도 그렇고 찾아보면 많아요. 그 건으로 해서 일단 탄핵안을 제출을 해야 그래야 민주당은 가만히 얻어맞고 있기만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최소한의 뭐 저도 두려움이라도 이번에 이런 거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박홍근 대표님 맨날 그냥 뭐 이걸로만 해. 정순신 사태의 책임도 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인사 검증의 문제에서 잘못한 그렇지. 책임을 져야죠. 한동훈이. 정부조직법에서 민정수석실의 그 인사 검증 그
기능을 본인이 법무부로 가져갈 때 얘기했던 것을 지금 완전히 저버린 상태가 그 상황이 지금 정순신 사태로 나온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그렇지. 책임을 본인이 져야죠. 왜 숨고 있습니까? 누가 뻐꾸기입니까? 뻐꾸기 박홍근은 사퇴하십시오. 김기현은요? 김기현. 김기현 후보도 사퇴하십시오. 왜 사퇴했느냐? 저희가 직접 가봤습니다. 예. 윤석열은 어떡합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옆에 우리 이상현 크리에이터 있으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한테 한번 묻고 싶은 게 한동훈 장관의 일본과는 어때요? 어저께 대통령이 3.1절 기념사 할 때 어떻게 보셨어요? 예, 계속 말씀하시죠. 아니 제가 이게 보통 과거를 반성하는 사람은 가해국이 내가 예전에는 군국주의에 좀 젖어서 존경하는 대표님,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한데 그런데 일본이 스스로 협력의 파트너로 바뀌었다고 옛날에 우리 이런 나라에 저렇게 바뀌었다 그랬는데 피해국에서 그걸 먼저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옛날에는 깡패였는데 지금 좋은 사람 됐으니까 내가 같이 가자. 두들겨 맞았던 사람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말씀하시죠. 딱 이 입장일 것 같아. 저것만으로도 웃긴다. 아니 이 입장일 것 같아. 아니 그러면은 그죠? 예. 자 조선이 식민지가 되어서 근대화가 된 게 맞습니까? 저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해당 소관은 외교부 장관한테 물어보는 게 적절할 것 같은데요. 잘 모르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 그래요? 너는 누굽니까? 알아봤습니다. 박영식을 시행령으로 구속 조치하겠습니다. 시행령으로. 죄송합니다. 시행령으로 부탁당할 뻔했다. 야, 근데 아까 우리 대표님 잠깐 얘기하시다가 이렇게 지나갔는데 국민의힘에서도 좀 조용한 것 같다. 예.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근데 더 조용한 게 아니라 그들의 특기가 뭐냐면 문제가 생겼어요. 대통령 이재명. 사고를 쳤어요. 그러면 시선을 돌리게. 이재명. 근데 이재명도 이재명이지만 갑자기 그날 왜 연설하는 옆에 장면 그 사진들이 있었잖아요. 유관순 여사도 있었고 안중근. 그들 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다는 걸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서 이거 누가 제작했느냐. 이제 지금 그거 조사하게 생겼더라고요. 환장하지 않습니까? 그걸 태영호가 문제 삼았고요. 그 독립운동가들 얼굴에 왜 이승만이 없냐 이런 걸 지금 문제 삼고 완전히 시선 돌리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아래로 그 설치를 다시 했습니다. 압수수색 들어갈 거예요 이제 또. 아유. 아, 진짜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아유. 아니 이거 우리 승만이 형은 누가 뺐어? 어? 나 프란체스카 여사님 좋아해. 뭐. 얼마나 자유로워? 어? 국제적으로 난 거 아니야 승만이 형은? 지금 거기 갖다 댈 과거에는 일입니까? 들어가 있었습니까? 과거에는 아니죠. 그건 이승만 말이 대통령.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 그들의 나중에 내가 주장인 들어갈 거죠. 거야. 나중에 거기 내가 들어가가지고 저기 차미슬이랑 같이 한잔하자. 자. 광고 언제예요? 지금 지금 해야죠. 지금 합시다. 갑시다, 예. 가시죠, 자, 가시죠. 우선 그 캐라셀레이부터 갈까요? 예. 자, 여러분 그 손톱 영양제, 손톱도 영양이 필요합니다. 예, 여러분 손톱 영양제 제품을 여러분들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자, 그 캐라셀레이드인데요. 이 회사가 DI 커머스네요. 네. 자, 여러분 그 이 더보기란에 이제 그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가 있는데 이 손발톱에 자신 없고 숨기고 싶어하는 여성분들, 남성분들 많이 계시죠. 그 연인하고 이제 손잡을 일이 있는데 손톱 보여주기가 싫은 분들이 있어요. 갈라져 있거나 네, 뭐 뻣뻣하거나 너무 좀 작거나 막 뭐 이렇게 뜯어먹은 흔적이 있거나 그러면 이거 되게 안 나아요. 안 나요. 이게 안 그렇죠. 나아요. 오랫동안. 자, 그래서 손발톱에 자신 없고 숨기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미국 판매 1위이고요. 국내 판매 100만 개가 돌파했습니다. 야. 네이버 리뷰 3만 개. 압도적 1위 손발톱 영양제입니다. 자, 여러분 앞에 배너 보이시죠? 여기 있습니다. 네. 드디어 효과를 보신 분들 많이 계신데 진짜 효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국내 임상으로 효과를 입증한 제품인데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여기 한번 이렇게 우리 목사님은 건강한 손톱인데. 이렇게 생명수걸 넣는 예, 이렇게. 저도 사실 손톱이 좀 영향이 안 좋은데 네. 이걸로 얼마나 단단해지고 이뻐졌는지 네. 지난번에 어떤 그 외국 정상이 네. 저격을 당했어요.
딱 이렇게 막아가지고 손톱이 그래서 테라세메를 발랐다. 아니 나도 이거를 사셔. 우리 순삼이하고 손 붙잡고 놀아야겠어요. 너 이거 안 사면 잡합니다. 고마워요. 자, 우파 좌파 없습니다. 건강에는요. 자, 캐러셀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가올 여름 이제 당당하게 샌들을 신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관리하셔야 합니다. 예. 네. 자, 손발톱, 손톱 발톱 다 아주 영양 만점입니다. 네. 그게 이제 손톱. 요게 이제 메인 상품이고 이렇게 두 가지 있습니다. 이게 대용량, 요 발톱에 바르는 거, 네. 그리고 요게 이제 손톱에 바르는 거. 제가 손톱 무좀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랑 같이 살아서 아유, 그래요. 아는데 예, 예, 예. 이게 자주 오랫동안 계속 그 약을 이렇게 바르고 해야 되는데 이거 네. 사실 그거 제가 보니까 이거 최근에 이걸 쓰더라고요. 네. 쓰는데 효과가 한 아. 몇 배는 몇 배? 된다. 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네, 그래요. 예. 자, 이걸 여러분. 뿌리면 어떤 느낌인가요? 딱 느낌이. 그냥 마르는 거 금방 마르지 않아요? 이거 말라요. 예. 자, 이거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헤라슬레이. 저도 이 광고를 해봤었는데. 3분의 1가량 뿌리셨기 때문에. 아, 예, 그래요. 이거 또 총알도 많이 막아요. 마르셨어요. 터져가지고. 자, 그리고 그래서 다음은 저기 윤모 씨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아이고 아파. 아니 손톱이 뭐 어디 그 감철로 만들었어. 아우. 캐러셀레이를 발랐기 때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자, 다음은 효자손 큐 초록잎 홍합 크림 벤스랩의 제품입니다. 뭐 이제 여러분들 뭐 손목도 뻐근하신 분들 많이 계시고 물론 그럼. 각 부위마다 좀 이렇게 뻐근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 효자손 큐 이 초록잎 홍합 크림은 바르시면 바로 흡수돼서 끈적임이 남지 않고요. 네. 뻣뻣했던 곳이 시원하게 풀리면서 한결 수월한 느낌이 있습니다. 구매하신 모든 분들께 지금 저희가 사실은 서비스로 체험분을 함께 드리고 있는데 요거죠. 체험분- 요거. 요게 체험분이에요. 요거. 예. 예. 왁자지껄 특수 구독자라고 남겨주시면 체험분을 2배로 드립니다. 요거를 2배로 드리니까 예. 본품 요거 개봉 전에 체험분부터 먼저 써보시고 나서 효과가 없으시면 100% 또 환불을 아유, 해주세요. 아니 저희 세상에. 집에 무슨 환자만 사는 것 같은데요. 잠깐 손톱 안 좋아하는 사람 있었잖아요. 근데 발목 골절로 6개월 고생한 사람이 아이고. 저예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거 가져가서 잘 발라봤는데 아. 정말 시원합니다. 자, 그리고 한번 회복하는 게 느껴져요. 제가 지금 얼마 전에 이제 팔이 좀 삐었는데 예. 이러니까 꼭 이제 전광훈 같네. 전광훈. 김영민이가 말이에요. 개자식이야. 저한테 개자식이라고 했어요. 예. 자,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효자손 큐를 지금부터 저를 바르고 있어 지금. 어디 어떻게 나와 이거? 아니 이렇게 제가 좀 끓여. 발랐는데요. 아, 예. 지난번에 한 발라보니까 실제로 이게 아주 그 시원해. 냄새가 좀 나는데 금방 냄새가 사라지고. 아유, 살짝 있네요. 너무 좋다 냄새. 나 이 냄새 좋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존 데는- 제품들의 경우에는 네. 피부가 조금 상하거나 네. 냄새가 아주 심하거나 이제 두 가지 단점이 있었는데 효자손 큐 초록잎 홍합 크림은 이제 그런 단점들을 많이 보완한 제품이라는 점 인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제대로 안 뜯었구나 이거. 그러니까 굉장히 부드러운 그냥 로션 바르는 면서는 느낌인데 로션하고는 완전히 좀 예, 예. 달라요. 그 시원함은 오래 가요. 혹시 뭐 피부가 약한 저기 여자친구 여성분들이 계시거나 어디가 안 부모님들에게는 좋아? 아주 괜찮은 예. 상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사지 크림, 네, 여기 효자손 안 큐, 좋아. 여기. 거기 안 좋아. 초록잎 두 홍합 분한테 크림. 사이 좋아 보이십니다. 누나가 발라줘야지. 이때는 누나지. 이때는 누나지. 사실은 예. 우리 저 남영희 위원장님이 전에 그 이제 승무원으로 네. 활동하셨잖아. 맞아요. 이런- 이게 돼 손길 있죠, 하나도 그럼. 서비스 정신만 느껴져. 남이 느닷 없이. 누나가 맞아요? 저 누나죠. 아유, 아유. 우리 남영희 누나가 아주 정말 뭐랄까 이렇게 봉사 정신이 투철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치를 해도 너무너무 잘하실 거예요. 예. 네, 그럼요. 이제 서비스입니다. 다음에 저 이제 그치도. 배지를 다시면은 네. 인천 어디야 동구 동구 미추홀을 예, 여기 대박 났어 이제. 네. 자, 효자손 큐 더보기 링크 꼭 참조해 주세요. 야 네. 시영아 얘 좀 사와라 효자 좀 사라. 애비가 요즘 심심해요 시영아. 야 동건 아니라도 사와라. 진짜. 이시원님. 아들 이름이 이렇기 때문에. 네. 자, 마지막 제품 가겠습니다. 네. 운조 커피. 운조 커피. 예, 신선한 원두를 파는 곳. 음. 운조 커피. 왜 이름이 운조 커피냐? 대표님 성함이 김운조라고 하십니다. 예, 김운조 형님, 예, 김운조 누님일 수 있고요, 운조 형님일 수 있고요. 아무튼 운조 형님일 것 같아. 예, 김운조 대표님. 아 이거 예. 제가 지금 계속 먹고 있거든요. 와 물에 타서 먹는데 예, 진짜
판타스틱. 판타스틱. 판타스틱해서 정말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게 이제 더치 커피여가지고 원액을 물에 타서 아까 그래요. 이제 우리 김영민 목사님도 물에 타서 드셨는데요. 운조 커피는 원두 로스팅 전문 회사고 매일 주문을 받은 만큼만 그렇지. 당일 로스팅, 당일 발송을 한다고 합니다. 예. 고소한 맛, 신맛, 부드러움, 구수한 맛 다 느끼실 수 있고요. 그렇지. 일단은 운조 드립백 커피부터 소개를 해드릴까요? 요거는 지금 이렇게 다양한 드립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품도 있는데요. 요게 12g의 원두를 직접 손으로 만들어서 마지막 한 모금까지 드립백으로 즐기실 수 있고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오 이렇게. 네, 요거는 이제 또 캡슐 커피. 캡슐. 네스프레소용으로 제작한 그 캡슐 커피인데 4가지의 다양한 맛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캡슐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이게 물론 10개월간의 테스트 기간을 또 거쳤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요건 저희가 방금 먹었던 더치 커피. 요거는 이제 원액입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원액 진짜. 상품이니까 네. 더보기란을 참고하시면 당일 로스팅, 당일 발송, 운조 커피 꼭 즐겨주시고요. 네. 네스프레소 호환이니까 여러분들 집에 있는 캡슐 커피 그냥 넣어서 이 운조 커피도 같이 즐기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맛은 좀 어떠세요? 너무 아니, 좋아요. 산미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지금 이 맛이 그런지 제가 먹은 게 되게 예, 예. 구수하고요. 네. 네, 그 퀄리티 아주 좋은 야, 것 이거 이제 같습니다. 붕어빵 먹으면 진짜 맛있겠어요. 왜? 네,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많이 구매해 주시고 예. 운조 커피 네. 운 좋아집니다. 네. 운 좋아하시는 커피, 운조 커피 드셔주시고 우리 맛도 좋은데 예. 운까지 좋아진다니까 갑자기 그렇습니다. 돈을 확 벌 것 같은데. 네. 제 더치 커피는 잘 안 먹거든요. 왜냐면 너무 쓰기도 하고. 근데 안 그래요? 근데 확실히 그 아 이건 달라. 이건. 희석해서 먹으니까 맛도 깊고 이 더치 커피의 깊은 맛이 어떤 건지 알겠어요. 이제 커피 전문점 제가 옛날에 뭐 박사학위 그 논문 쓸 때도 그랬고 목사고시 준비하면서 진짜 카페는 다 다녔어요. 근데 저녁에는 웬만하면 카페를 안 가요. 아니, 가더라도 뭐 그냥 뭐 녹차 정도 시키지. 왜냐면 저녁 때쯤 가면은 커피가 탄내가 맞아요. 로스팅을 하루 너무 종일- 세게 하거나 하루 종일 돌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는 안 먹는데 야 근데 이거는 진짜 그 탄내 사라지고 산미 사라지고 최적의 커피 예 운조 커피 여러분 많은 그 구매 더치 바랍니다. 커피가 실제로 그냥 아메리카노보다도 이 속쓰림이 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속쓰림이 좀 심하시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커피 드실 때. 그러면 이 더치 커피. 네. 아 이거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저는 더치 커피 많이 하거든요. 예. 네. 아니 이제 이 지금의 상황을 평화롭게 평정하실 수 있는 분은 문재인 전 대통령 빼고는 아무도 없다. 그렇지. 나는 전망이 하나가 있고 그렇죠. 그게 아니고서는 이재명 대표가 당연히 이제 뭐 주도적으로 나설 수 없는 아니 분이라고 하더라도 정리는 지금 저 대개 이번에 그 저기 수박으로 꼽힌 분들 뭐 그 양반들이 뭐 부표 던졌는지 가표 던졌는지는 우리가 모르죠. 비밀 투표니까. 그러나 적어도 이렇게 시민들에 의해서 그 퀘스천 마크가 이마에 탁 붙은 그분들 있죠. 그분들은 아마 그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한마디 한다면은 아마 좀 생각을 바꾸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문 예. 대통령이 한마디 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안 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하시겠죠. 근데 네. 본인이 좀 나서야 교통령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당은 제가 무슨 말을 하기 싫어요. 감자나 먹으세요. 아, 그냥 울다가 웃고 막. 전혀 이러는데 코멘트를 안 하시기 때문에 안 하실 것 제가 같아요. 상상력에 의해서 제가 네, 아니, 이제 표현했습니다. 감자가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현실 정치와는 좀 거리를 두겠다라는 메시지로 읽는 분들도 더러 계시고. 아니 근데 우리 문 대통령께서 그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지던 날 그날 SNS에 감자 그림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걸 본인이 직접 올렸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들지만은 그 뭐 비서관 중에 또 굉장히 반 이재명이 있다는 소문도 있고.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뭐 문 대통령의 뜻은 아닐 것이다라고 보지만 그게 아니 솔직히 믿고 싶지만 네. 하나 지금 이 당이 거의 노란의 상황까지 왔고 이게 지금 누구 좋은 일이에요 이게. 근데 또 문 전 대통령이 어떤 성품상 자연인이 되셨기 때문에 현실 정치에 다시 이제 뭔가 근데 대통령이실 때도 예.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좀 뭔가 역할을 하실 때가 된 게 아닌가. 아니 박영식이 감자 농사합시다. 그 이상한 질문 할 거면 감자 농사나 해요. 중성 예, 간단하고 잘 캐겠습니다. 우리 모든 얘기는 주기해 봅시다. 예, 휴기하겠습니다. 저희 당내 일이라서 얘기를 한마디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사례가 걸려가지고 너무 슬퍼서 지금. 네. 물 좀 갖다 주세요. 물 좀. 뭘 얘기 있습니다. 일단 지금 뭐 많은 언론에서 뭐 저희가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은 부결됐습니다. 부결된 거는 저희가 더 키워야 되는 얘기고 네. 그 과정에서 보면 일정 부분 그 작당을 했던 그 한 아니, 30명 넘게 그 기획했어. 숫자가 있어요. 네. 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분명히 우리는 이것이 표적 수사고 야당 탄압이다. 검찰 독재 문제다라고 했지만 그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단지 공천권 그리고 당내 뭐 주도권 이런 문제를 체포 동의안과 결부시켰다라는 것을 저희가 인정하기 힘들죠.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이것은 명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의 작전은 실패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짜 부결을 시키겠다라고 공공연하게 모든 분이 얘기를 했었어요. 민주당. 네, 다행히 그러면 네. 그걸 실천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은 민주당의 인사들이 할 행동이 아닌 짓을 보여준 거거든요. 등 뒤에서 칼을 꽂는 이런 모습은 보인 적이 없습니다. 역대 민주당 인사들이. 근데 이건 뭐 국민의힘 행동도 아니고 우리 보도 듣도 못한 행동들을 봤으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뭐 기권 11, 무효 9개 이런 20분 정도는 같이 함께해서 158개의 찬성표, 그러니까 이 부결표로 같이 넣어서 함께 가야 되고 나머지 17명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 공론의 장에 나와서 뚜렷하게 자신들의 소견을 밝히고 왜 그래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밝혀야 되고 이후에 본인들의 의지를 또다시 한 번 더 투명하게 얘기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부결 이후에 주로 이제 그 두 분이 언급하실 만한 그 분들, 그 분들이 인터뷰나 이런 데 등장해서 하시는 말씀 보니까 실제 그 어떤 당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이나 당원들과의 어떤 이런 공론회장에서 토론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본인들이 이제 문자 폭탄 공격을 받는 거를 이제 하나의 사례로 이제 끌어오시면서 이렇게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는데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데 거기서 무슨 대화를 하겠냐라고 이제 항변을 하더군요. 이거 보세요. 저는 공인도 아니고요. 국가 녹을 먹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폭탄 다 받았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아직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 시각으로 지금은 밤입니다. 자꾸 밤에 시비를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낙엽입니까? 왜 밥습니까? 자꾸 짓밟으면 그러면 죽은 낙엽도 발딱 섭니다. 밤에 먹는 수박이 맛있습니다. 제가 직접 먹어봤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사퇴하십시오. 이미 사퇴했군요. 지난 총선 때 저한테 발린 황교안 씨 아닙니까? 네, 아직도 부정 투표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가 가봤습니다. 판결문, 등기부 등본 전부 확인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 부정 선거를 주장하고 다니냐? 부정선거는 팩트입니다. 팩트를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나하고의 선거에서 발린 거 그것도 부정이었어요. 개표를 해야 합니다. 수개표로 진행해야 합니다. 울다가 웃네요, 진짜. 네. 근데 이제 우리 수박 의원들께서는 이게 지금 너무 시기적으로 굉장히 좀 오판을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왜 그런 참 넌센스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다음에 그렇게 해서 또 그렇게 뭐 예를 들면 찬성표를 던지다든지 무효기권하면은 죽습니다. 그러면 진짜 다음에는. 제가 좀 이상한 게 이런 게 두 가지가 최근에 이제 이상한데 하나는 이제 민주당 내에서 반란표가 있어서 뭐 그래서 이제 뭐 부결되긴 했으나 이재명 치명상을 입었다 뭐 그건 인정. 그것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못하는 것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왜 그게 연결이 돼 가지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또는 투쟁이나 이런 쪽으로 에너지가 생기지 않느냐. 이제 오늘도 당장 뭐 우리 얘기 나눴던 그 사실은 친일에 가까운 발언 3.1절 기념사에서 했던 거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확 들고 일어나서 이렇게 지금 하지 않고 반향도 좀 적다. 그러면은 당내 문제와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과 견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인데
이걸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거는 대표님, 저는 언론의 문제가 아주 크다고 봅니다. 언론이?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의 SNS에 네. 다 올라왔고 네. 마이크를 들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크게 다뤄주지 않아요.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몇몇 군데서 쓰지만 민주당에서 이것을 큰 문제로 이렇게 어떤 목소리를 냈다라는 거에 대해서 다루질 않아요. 진짜 저는 그래요? 그것도 진짜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름만 되면 알만한 분입니다. 신문쟁이인데 좀먼 신문사 경력이 한 30년 됩니다. 그분 말씀이 야 언론 개혁을 한 방에 하는 방법 알려줄까 그러더라고요. 언론 개혁 그 어려운 언론 개혁을 어떻게 한 방에 하냐고. 아주 방법이 간단해. 무슨 법을 만들어 가지고 뭐 가짜 뉴스만 고의적 가짜 뉴스 언론인 이렇게 혼내주고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 성향이 뭐 종편을 허락하고 아니야. 한 방에 언론 개혁하는 법 알려줄게. 삼성이 광고 끊으면 돼. 그러면 이 나라 언론은 정말 코페르니쿠스적으로 바뀐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나요? 삼성을 이제 광고를 끊게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대단한데.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어찌 일 가지고. 보면은 권력의 그 힘을 쓰느냐 마느냐. 예. 삼성 보고 쉬 하면서 이러고 더 신문 광고하지 마. 뭐, 라든지. 예전에 이건희 회장 성대모사도 하지 않았어요? 안녕하십니까. 이건입니다. 재용아, 사적인 신문 광고 좀 끊어라. 아니 우리가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던 발언을 했다고 봐요. 예. 저 가루가 되지 가루가 않았습니까? 되지. 언론에서 이미 아니 제가 왜 그런 말을 해요? 할 리가 없죠, 물론. 그런 식으로 또 그렇게 합니까? 좀 문재인 얘기 좀 그만하세요. 좀 감자농사 해야 돼요. 여보 지금 갈게. 바빠 죽겠는데 지금. 아니 옆에 이제 그 문재인 전 대통령도 나왔으니까 요즘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더 좀 민감해도 질문 드려도 되죠? 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막 국정 운영하면서 나라가 엉망됐는데 소위 말하는 친문 인사들 있죠. 나와서 적극적으로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아니, 그 신문 중에 수박 많아요.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뭐 저는 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나 보니 원래 그러면은 뭡니까 이제 그 풀려나면 말하면 안 되나요 법으로? 그 친문. 근데 부산 친문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거나 문재인 대통령을 좀 대변해서 왜냐하면 제가 요즘 진짜 불편한 것 중에 하나는 윤석열 정권과 관련돼서 문재인 대통령과 무관합니까? 아니죠. 무관합니까? 근데 이게 이제 약간 경제처럼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설명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데 그 뿌리에는 말 못하는 무엇이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얘기하면 안 된다. 그게 혹시 민주당의 분열이나 또는 진보 진영 내에 무슨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더 안 풀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 당시 임명을 잘못했다. 누가 추천했다. 이렇게 할 줄 몰랐다. 그런데 이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한 3단이든 4단 논법으로 교통정리를 좀 하면 어떤 시각을 가지고 대응해야 될지 나오는데 그거는 싹 닫아놓고 그냥 뭐 못하는 거 있으면 파편적으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논리 구성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 말씀이 아주 정확한 것이 한동훈이 그러잖아요. 그 내 인생의 화양연화. 한 장관님 말씀 좀 해주세요. 예, 내 인생의 화양연화. 뭐 그 운운하면서 제 인생의 화양연화는 2017년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인 걸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적폐청산 수사요. 적폐청산 수사만입니다. 제 머리를 다 휘날리면서 그때 열심히 화양연화를 이뤘는데 지금 와서 뭐라고 하시니 곤란합니다. 그 머리를 그 집에 가서 빠셨다는 소문이 있어요. 부러우십니까? 한번 뜯어보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정권 초에 적폐청산 수사 그 건으로 해서 이제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되고 나중에 검찰총장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총장 되고 또 그 7월 말 2019년 7월 말에 있었던 검찰 인사를 다 했어 혼자. 야 그렇게 턴키로 그냥 다 윤석열한테 다 넘겨주니까 윤석열 패밀리로 그냥 검찰 간부들이 쫙 깔리고 그리고 그 다음 달부터 조국에 대한 거의 뭐 멸문지화식 수사가 이루어졌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멸문지화식 수사, 조작 수사, 날조 수사, 보복 수사 그게 조국이 첫사례였을까?
그 인생들이 일생 동안 아주 훌륭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수사만 했다가 갑자기 조국 때 돌변을 냈을까? 아니란 얘기죠. 맞습니다. 저는 전 대표님이 그러니까 윤석열을 탄생시킨 그 원죄 뿌리에 또 문재인 정부가 있지 않느냐. 그것의 아니, 반성과 성찰을 고이든 아니든. 고이든 아니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가 되면 사실 아까 우리가 그 식민지 사관에 대한 얘기와 결국 그게 무관하지 무관하지 않아요. 않습니다. 예. 그 강자의 논리로 그 시선으로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이 무도한 검찰 권력에 대한 뿌리를 뽑지 못한 후과로 이 작용이 생기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것의 모든 원인을 글로 돌릴 수 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일정 부분 또 책임이 없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자유롭지 못한 건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민주당에서 뭐 친문 인사든 이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게 안 보이느냐. 저는 그 부분은 이 무도한 검찰 권력의 그 캐비넷의 두려움을 느끼는 분도 꽤 많다. 그리고 실제로 조사받고 있는 분도 많고 이전 정부의 인사들 지금 계속 기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시동을 잡고 거세요. 아니 말씀 없으면 남영희 위원장 발언 다 끝났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윤 총장 탄핵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조국에 대해서는 제가 빚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요즘 수박들은 바보입니까? 저 같았으면 지금 얘기했죠. 혁신 전당대회. 그리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제 자랑 같아서 깔때기 같지만 저는 그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핵시켜야 된다. 그 얘기도 주장을 계속 했었고요. 아유, 그렇게 이런 뿌리 분이- 뽑지 이런 못한 분이 가야 것들 되는데. 때문에 예. 지금 저희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 것 분이 같아서 가슴이 갔었어야 아픕니다, 되는데. 솔직히. 아유, 그러니까 베베 꼬여 있고 실타래처럼 얽혀 있고 그다음에 너무너무 복잡한 문제를요.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단순한 해법은 없어요. 그렇지. 예. 결국에는 낱개로 하나하나 따로 풀어야 돼요. 예. 그러려면 저는 민주당이 지금 얽혀 있는 모든 문제. 자, 윤석열 정권이 저렇게 무도하게 하는데도 아무런 대항력을 못 가지잖아요. 그럼 스스로 돌아가서 하나하나 풀어야 돼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좀 풀어야 되고, 그렇지. 출전했던 친문 인사도 좀 풀어야 되고, 또 민주당 내에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풀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풀면서 막 이렇게 얽혀 있는 거를 막 덩어리로 놓고 이거는 아닌데 이거는 아닌데 그거 누가 풉니까? 한꺼번에 풀 수가 없다고요. 매치도 없고. 예컨대 이제 그 윤석열을 추천했다는 뭐 양정철 이런 분들이 네. 그 저기 국민들 앞에서 대가리 박는 퍼포먼스라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 민주당이 아주 드세게 윤석열과 싸울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변희재 씨하고 손잡은 이유가 뭐예요? 그분하고 뭐 시국관 역사의식 완전히 다 다른데.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윤석열 탄생의 원죄를 씻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자는 거예요. 아니 윤석열 너 그 적폐청산 수사를 열심히 하긴 했는데 누가 당신 보고 조작 수사, 날조 수사라고 했냐고. 한번 말해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괜찮아. 그 압수수색 민주당 압수수색 하려던 검사가 가가지고. 아니 우리가 지난번에 그 적폐청산 수사할 때는 그렇게 잘한다고 박수 쳐놓고 이제서 딴 소리냐. 이 앞에서는 그냥 손오공의 그 이 머리띠처럼 꼼짝도 못해. 그 모순에서 우리가 탈피하자는 거야. 모순에서 탈피해야 우리가 정의롭게 나갈 수 있다니까. 그 정치인이 과거에 자기가 바른 잘못할 수 있잖아요. 아 그때 내 상황이 그렇게 잘못됐는데 지금 생각에는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사죄해야죠. 예. 아니 하나하나씩 저는 뭐 굳이 사죄까지 필요 없고 인정하고 양해를 구하는 행위들 있지 않습니까? 예. 아 윤석열 내가 잘못 봤습니다. 한동훈 잘못 봤습니다. 이런 거 그냥 언론에 인터뷰하면 하면 되는 거. 이런 거를 한 사람이 아니라 풀어줬으면 3명, 5명, 좋겠어요. 10명 이렇게 쭉 풀어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딱 전선이 선다고요. 그렇지. 그럼 전선이 선다는 거는 다도다 퇴진이다 이게 아니고 국가가 비정상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정상으로 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1조 기념사를 저렇게 하는데도 국민들은 부글부글 끓는데 어떻게 통로가 없어요.
언론도 다뤄주지도 않아. 그렇지. 네. 근데 이런 상황을 하나하나 자기 고백을 통해서 풀어내므로써 뭔가 이렇게 좀 새롭게 이렇게 해집고 나갈 수 있는 길은 열릴 것 같은데 그거조차 없으니까 괴로워 죽겠다는 사람 한두 번도 아니고 어제 저희가 술이 이만큼 취해가지고요. 제 선배 중에 한 분이요. 전화 와가지고 야 차라리 그냥 막 윤석열 하는 대로 놔두고 나라 차라리 망하게 해놓고 그러고 나서 다시 해야 되는 거 아이가 민주당 이것들 진짜 안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사실은 제 재건은 폭삭 다 무너졌을 때 재건이지. 예. 뭐 그건 리모델링이 아닌 거예요. 예. 이 이야기 또한 과거의 그 정리 없이는 미래로 나갈 수 없다는 거와 또 이건 연결되는. 어떨까요? 용산에서 혁신 전당대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아지지 않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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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분은 혁신 정당대회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예. 민주당에서 나오셔서 혼자 뭐 이렇게 비판받을 수도 있는데 야 진짜 민주당 이러면 안 된다. 수박들이 이번에 반란 일으키는 것도 일으키는 거지만 지금도 막 자중질환에 빠져 있고 막 이런 거 보면 야 국민들 진짜 어디에 의존하고 사느냐. 정의당 지금 약간 맛이 가버렸잖아요. 많이 마시겠죠. 많이 갔죠. 민주당은 지금 주저앉아 있죠. 막 그러니까 뭐 아무 몇 개나 대통령 떠들어대고 국힘 자기 마음대로 하고 와 어저께 정말 놀라운 게 경상북도에 있는 도의원이 53명이요. 김기현을 불러놓고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지지선언을 하네. 전원 지지 선언. 그러니까 경상북도 국민의힘 도의원 전원이 전원이? 전원이 한 명도 안 빠지고 김기현을 불러놓고 지지선언하는 것을 기자회견을 하고 이걸 언론에서 대서특필로 하는데 뭐 거기서도 나오는 이야기가 자유와 공정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참 그거 보면서 제 관점에서는 세상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귀국을 좀 앞당겨야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저를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황교안? 섭니다. 조국 장관. 당신 잡으러 왔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저는 조국에게 빚이 없습니다. 빚을 갚으실 빚이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저거까지. 난 잘못 드신 줄 알았는데. 마지막 부분에 조금만 절도 있으면 그렇습니까? 절도 있으면 좋겠다. 그분이 딱딱 떨어지거든. 절도 없는 이상민은 사퇴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절도 없는 절도 혐의가 없어요. 절도 없는 이상민은 사퇴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요. 오늘 저희가 뭐 정말 1시간 동안 너무 알차게 방송한 것 같아가지고 이미 오버했습니다. 다른 날 그 왁자지껄은 감히 이 경쟁력을 얘기할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말이죠. 예. 오늘처럼 아주 풍성한 왁자지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국에는 절망하면은 진다. 예. 뭐 지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절망하는 거고요. 저는 누군가가 제가 옛날 한참 막 여기저기 들이받고 싸울 때 누가 물어봤어요. 너는 저 상대가 너를 이길 수 있을 거냐? 저 상대를 너는 이길 수 있을 거 아니야라고 물었을 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지금 생각해도 명언입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승부에 관심 없다. 저 인간을 최대한 핥혀가지고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게 하는 게 내 목표다. 그러면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아니 승패의 논리에서 벗어나가지고 상대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게 목적이라면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잖아. 난 만신창이가 됐잖아. 용민이 때문에. 그 진우랑은 왜 싸우고 있는 거야? 야, 풀어라, 이제. 내가 대통령 한 번 더 할까? 그래요. 그렇습니다. 왁자지껄 오늘 순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광고주 캐라셀 네일 그리고 효자 선교 그리고 운조 커피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읽어주시고 운조 커피 맞다. 모든 제품, 운조 커피를 포함한 모든 제품은 유튜브 더보기란 저희 영상 보시는 요 하단 부분에 있는 더보기란을 더보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왁자지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전계환 평론가님, 이상민 크리에이터, 남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천공 스승
네. 우리 박영식 에디터. 세계의 평화를 위해 서픽스를 봐야 한다. 예. 많은 질량으로 여러분 후원해 주시고 또 광고 구입해 주시고 또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검은 보물 전통 재래 흑돼지 2015년 우리 땅 흑돼지 복원에 성공해 피그 패밀리의 우리 흑돈 출시 무항생제로 자란 우리 흑돈이 스픽스에서 지혜로운 소비자를 만납니다. 스픽스몰에서 확인해보세요. 진짜 믿을 수 있는 한우 한우 거새우의 최고 풍미와 육질 높은 산 깊은 골 청정 자연에서 자란 천혜의 선물 셀럽이 맛으로 검증한 뒤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소중한 분을 위한 귀한 선물. 맛있고 좋은 한우.